네, 안녕하세요. 유민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오늘 논문을 하나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방십자인대 재활 관련된 논문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전방십자인대 수술하시고 재활하시러 오시는 회원분들, 선수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센터 별명 중에 하나가 연골술사,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좀 잘 시키기로 부끄럽지만 조금 특화되어 있는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조금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저희 센터 회원분들이나 선수분들이 운동하시는 영상 보고 너무 조금 어려운 운동 시키는 게 아니냐. 다른 병원이나 센터에서는 그냥 뭐 간단한 레그 익스텐션 같은 거 많이 하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박할 수 있는 2020년도 올해 조금 따끈따끈한 논문이 나왔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좀 해봤고, 블로그에는 원문을 번역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조금 이제 요점되는 부분만 같이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최적의 전방시자인대 재활을 위한 글로벌 시스템 어프로치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로컬이라고 하면 국소적인 부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컬 어프로치라고 하면 무릎이 다쳤으니까 무릎만 열심히 재활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반대로 글로벌이라는 것은 무릎이 다쳤지만 다른 관절들이나 다른 근육들을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점적인 내용들만 한번 쭉 같이 살펴보면, 전방십자인대에는 사실 최근에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도 재건술을 하지 않고 재활을 시켜서 복귀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수술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회원들이 환자들이 재건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명 중에 2명 정도만 정상적으로 스포츠 현장에 복귀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다른 연구를 보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다음에 재파열될 확률이 25에서 33% 정도에 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정상적인 복귀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큰 기능적인 제한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 전방십자인대를 최적으로 재활을 시키려면 전체 운동 사슬을 포함하는 그런 글로벌 컴플렉시티, 이제 글로벌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 글로벌한 어프로치들은 세 가지의 원칙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관절의 아르스로키네마틱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 기능학이란 뜻이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CKC, 클로즈 키네틱 체인에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통을 저항을 견디기 위한 지뢰로서 사용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통에 외부 저항을 가해서, 즉 밴드나 혹은 여러 가지 뭐 덤벨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 외부 저항을 이용해서 몸통에 저항을 가하고 그 저항에 대해서 몸통이 견딜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에 이 무릎 재활을 하지만 이 몸통이 좀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면을 밀어내는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플라이트 페이스라고 그러죠. 이 플라이트라고 하면 비행기가 날아 올라가는 건데, 즉 사람이 지면에서부터 날아오르는 단계죠. 그래서 점프 혹은 착지 동작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들은 물론 당연히 수술하고 무릎 초기에는 무릎 자체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재활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복귀를 하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원칙들을 따라서 조금 글로벌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동작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 그림, 첫 번째 그림입니다. 논문을 보시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운동은 지금 밴드를 통해서 요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저항을 걸어 놨습니다. 이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패턴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가장 유력한 그런 부상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밴드를 이용해서 그 부상 위험도를 더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반사적으로 우리 몸은 무릎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고 이 무릎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버텨내는 힘이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방십자인대 재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 운동이 물론 좋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은 ball under socket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고관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고관절은 우리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하죠. 이 대퇴골두가 볼이고 아스타볼름이 소켓이 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ball under socket은 이 아스타볼름은 고정되어 있고 이 대퇴골이 움직이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를 보시면 이 밴드의 저항에 대해서 무릎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 골반은 지금 고정되어 있고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이 대퇴골두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형태가 바로 이 볼 언더 소켓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것을 OKC 오픈 키네틱 체인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다양한 체중부하 상태에서 다방면, 우리 보통 3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에서 다양한 부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다방면의 부하에서 견뎌내는 힘이 좋아지려면 반대, 즉 소켓 오버 볼이라고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대퇴골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아세타볼륨이 움직이는 형태, 즉 CKC라고 불리는 클로스 키네틱 체인에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CKC 움직임에서 골반은 3면에서 모두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3면은 전방 후방 경사와 같은 시상면의 움직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골반이 드랍되고 또 올라오는 그런 관상면에서의 움직임도 포함되고 그리고 앞쪽으로 뒤쪽으로 회전되는 그런 횡단면에서의 움직임도 포함되고 이 세 가지 면에서의 CKC에서 운동을 모두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제시되는 이 운동의 예시가 이 세 번째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이 밴드를 이용해서 이 밴드를 이 대상자의 전방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앵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몸 뒤쪽으로 감아가지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죠. 그리고 얘가 운동하려고 하는 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밴드를 잡은 이후에 싱글 레그 스쿼트를 한다. 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는 항상 앵커, 이 매달려 있는 부분이 앵커라고 하는데 탄성에 있는 대부분의 이 운동 저항 도구들은 앵커 쪽으로 딸려가려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몸통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되려는 힘이 걸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면서 예, 다양한 그런 이 복부의 그런 긴장도나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근육들의 이 활용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몸통의 중요성, 몸통의 이런 협응 그런 거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꼬집고 있는 게 간혹 무릎 재활에서 근위부 몸통, 즉 코어죠. 코어의 근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어의 근력이라고 하면 뭐 플랭크나 뭐 데드버그 같은 운동들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그런 단순한 코어의 근력 운동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몸통에 가해지는 펄츄베이션, 진동, 그리고 고유수용성적으로 도전적인 상황, 프로프로셉트 챌린지,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밸런스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혹은 순간적인 속도 변화에 내가 도전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고관절과 몸통이 협응, 콜디네이션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쭉 이제 후속 연구들, 증거들,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한 가지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점프, 스피드, 지구력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의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관련 연구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이 결론을 추론하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탄성적인 움직임에서 굉장히 무릎의 그런 안으로 무너지는 니벨거스라고 그러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그런 동적인 상황들을 이 탄성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임팩트 페이스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릎 재활 혹은 이미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무릎 부상 예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점프와 착지와 같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 원과 같은 운동들, 이런 운동들 혹은 이런 운동들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하나 빠진 게 있죠. 바로 선수들의 점프 혹은 일반인들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거나 점프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점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정적인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밴드는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이 사람 지금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위로 점프 혹은 착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점프하면서 이 플라이트 페이스라고 그러죠. 지면에서 날아오르는 그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밴드를 X축에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ZXC라 나와 있죠. X축이나 Z축입니다. Z축이라는 것은 지금 논문 읽어보시면은 vertical longitudinal axis라고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면과 vertical 수직이 되는 그런 긴 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긴 축을 바탕으로 사람은 회전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밴드에 요렇게 들어가려는 장력이 이 몸통에서는 회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점프를 하려고 해서 공중에 뜨게 되면 이 밴드가 내 몸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몸통 근육이나 이 엉덩이 근육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밴드의 방향이 지금 운동하고자 하는 이 발의 안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몸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밴드의 장력이 무릎을 안쪽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근육들이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운동에서는 이 선수가 점프하고 착지하는 단계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축을 바탕으로 몸통 근육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저항력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방 십자인대 재활 후반부에는 이런 운동들, 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운동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 선수의 지구력을 훈련시켜서 피로감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 바로 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플라이트 페이스, 지면에서 날아오르는 그런 점프 착지 운동들 해야 되고요. 지구력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뉴로머스쿨 컨트롤, 즉 무슨 얘기냐면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는 것과 혹은 이 몸통들이 위에서 잘 협응하는 그런 동작들 혹은 능력들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멀티플래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를 이 수직으로 찍는 그런 축을 통해서 회전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착지하는 단계에서 다리가 버티면서 혹은 다리뿐만 아니라 몸통의 후면부에 연결되는 그런 대각선의 그런 슬링들 오블리크 슬링들도 같이 이센트릭하게 내 무릎을 잡아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스피드의 변화, 운동을 할 때 이 스피드의 변화를 조금만 만들어줘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고유성성 감각의 자극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이 무게 체중 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트렁크 카운터 로테이션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 골반과 몸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에서도
체간의 안정성이 잘 만들어질 수 있고 무릎이 컨트롤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된 그런 운동들을 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선수를 복귀시킬 수가 있고 그게 글로벌 시스템 어프로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블로그 들어가셔서 원문을 쭉 읽어보시고 번역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데 뭐 전방십자인대 재활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금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